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빨갛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보시면 결국에는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이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요 51선의 지지를 받고 그 위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살짝 이 양봉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만 해도 요 51선이 또 조금은 또 깨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내일 아침 9시까지 또 요 51선을 정말 끝까지 지켜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주말장의 그 방향성이 좀 상승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51선만 지지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다시 이 약세의 흐름을 깨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 요인은 지금 주말장만 잘 버티기만 한다면 다음 주 시작부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이 무엇이냐,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마지막 최종 승인을 그 SEC로부터 그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7월 22일, 그러니까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는 이 증권 신고서가 발효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증권 신고서가 마지막 그 승인을 앞둔 S-1 그 서류를 의미를 하는데, 요것이 월요일에 지금 발효가 될 예상이고, 이 얘기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에 그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길 보시게 되면 SEC가 다수의 자산운용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 출시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7월 22일에 이 증권신고서 S1 서류가 승인이 되고 실질적인 거래 시작은 23일 화요일부터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요 기사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사도 지금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소식통으로부터 확인이 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으로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 현지 시간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막판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오는 7월 23일 확정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 화요일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취급하는 9개의 이 자산 운용사의 그 수수료도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최저는 0.19%부터 그레이스케일은 2.5% 가장 높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낮췄다라는 소식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수료까지 공개된 상황을 볼 때 7월 23일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진짜 상승이 나올까? 요것이 또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을 때는 이걸 보시는 것처럼 막상 출시가 되니까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막상 출시가 되면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더리움 현물 ETF 가짜뉴스 그 소식이 나온 이후로 지금 제가 요 상승률을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되기 그 전까지 무려 82%,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승인 직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움직임은 어떠했느냐? 사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 하루 동안만 무려 19%,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로도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이후로 한 30% 정도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5월 말쯤에 이 이더리움만 거의 한 30% 정도 홀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초부터 이 비트코인이 또 약세로 빠지면서 이 이더리움 역시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온,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 요때 가격보다 오히려 6월 달에 조정을 겪으면서 더 아래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온 이 상승이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요 바닥에서 지금까지 나온 상승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상승률이 19%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가 오른 만큼 이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한 만큼 지금 이더리움 역시 상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더리움 ETF의 그 승인 기대감으로 나온 상승은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22일이나 23일에 최종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는 다르게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승인이 현재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가 아는 호재에 과연 반응을 할까, 그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춘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느 정도의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좀 단순하게 이 ETF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현물 ETF는 누군가 매수를 할 경우에 현물로 이 이더리움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매수 주체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7월 23일 그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또 거기에다가 그 트럼프의 피습 사건으로 지금 상승에 대한 그 방아쇠는 당겨졌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재료만 중간중간에 나온다라면 충분히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그 재료로서
하나의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주말장을 잘 버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리플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776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플은 리또석이라는 별명을 진짜 끝까지 달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7월 이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긴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번 상승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선 그 상단을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에 상단을 맞은 이상 여기는 또 강력한 저항으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리플 BTC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약식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봉의 상승이 없다가 이번 달에 처음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맞은 이상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또 충분히 조정을 겪는다라면 일단 방향성은 좀 틀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BTC 페어잖아요. 요 BTC 페어를 두고 지금 다른 한 분석가도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이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건강한 이익 실현,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차트를 또 첨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모닉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나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요것도 그 피보나치 비율로 앞으로의 움직임을 또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요 나비 모양을 완성을 하는 요 부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이제 센티멘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트윗이에요. 그러면서 이 XRP 레저는 생성된 새 주소와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총 주소 모두 상당량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다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XRP 레저, 이 XRP 네트워크가 3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열흘 동안에 50%가 넘는 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또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또 일부 불나방은 털어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충분히 털어낼 것은 털어내는 이 조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의 이런 상승도 이 소송의 그 최종 판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최종 판결이 나온 그 시점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 최종 판결에 대한 결말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만 또 잘 견디게 된다라면 추후 상승의 그 흐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나와야지 그것이 또 확실한 방향성을 만들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특히 저를 비롯한 오랫동안 이 리플을 홀딩하신 분들은 뭐 지금의 하락에 실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최종 판결이 나오기만을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